예. 지난 시간에 7, week 7 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듀얼 익스프레션 뭐냐면은 이 이렇게 얻어진 그러니까 이피션트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디라이브 했냐면 어, 이피션트 이러한 클래스에서 그죠? 이 이피션트 그러니까 AIPW 이스티메이터를 디라이브를 했죠.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이피션트가 가장 이피션트한 게 어떤 건지를 디라이브를 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쭉 했는데 이걸 넣어준 게 그게 이제 이피션 그게 이제 이피션트 또는 옵티멀 에스티메이터를 얘기를 했고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 제가 이거를 아직 레코딩을 지금 하는 건가요? 보스 레코딩이 되는가 봐. 가물가물하네 레코딩을 스탑 레코딩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옵티멀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이제 디라이브를 했고요. 그래서 옵티멀 에스티메이터에서 여기에 원래 이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민 펑션이 리니어인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겠죠. 파라메트릭 모델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파라미터의 디펜던시가 기대 이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이 기대값이 0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 파라미터의 언서턴티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보통 노이선스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파라미터 즉 뭐냐면은 노이선스 파라미터는 우리의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 뮤1인데 그죠? 뮤1 세타가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 추정해야 되는 다른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 경우에는 이제 베타 1인데 그 베타 1을 그럼 그 베타 1의 언서턴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베타 1의 햇에 대한 베타 1 햇에 대한 언서턴티가 보통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행히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것의 기대값이 0이 돼요. 그것의 기대값이 0이 돼서 그 언서턴티를 세이플리 무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노이만 어스고널리티라고도 합니다. 노이만 어스고널리티라고도 하고 내가 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노이만 어스고널리티 뭐냐면 이, 이 베타라는 파라미터랑 세타라는 파라미터랑 오스고널하다는 얘기, 인포메이션이 오스고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뭐 랜들스 컨디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0이 되는 것, 0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랜들스 컨디션 하는데 아무튼 그 노이만 오스고널리티를 만족하면은 추정이 쉬워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 이 베타 햇이 특별히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리니어인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널 이스티메이터가 y에 대해서 리니어인 형태가 되고 그 웨이트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어, 그러한 경우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웨이트가 코베레이트 밸런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웨이트가 코베레이트 밸런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언바이즈드하다. 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클레임입니다.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바이즈드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뭐 y 바 1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쓰면 yi 1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뮤햇 1 오메가 마이너스 뮤 1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바 1 더하기 더해줬다 빼줬다 하면은 두 번째 텀은 무조건 언바이즈 투 제로에 투 제로 기대값이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샘플민은 파플리시 민에 대해서 이건 샘플 민이고 이제 그 뮤하는 파플리시 민이니까 0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요거를 이제 엘지브레클리 써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되나요? 없죠? i는 1부터 n까지 오메가 1i ai yi가 되고요. a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1이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y1i 뭐 n분의 1은 바깥에 써도 되고 안 그러니까 바깥에 씁시다 그냥. 그러면 얘를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그렇죠? 그래서 xi 마이너스 마이너스 1 n분의 1 y.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베타 요 처음에 우리가 모형 12번식의 모형을 지금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이 되죠. 왜냐하면 16분의 2에서 얘는 0이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니지만 얘는 언바이즈드 제로죠. 기대값을 취해주면 0이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언바이즈드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언바이즈드 제로고 얘는 뭐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펑션 지금 이 w1i of x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에 오메가 satisfy section and is a function of 16번씩 이거 필요 없겠다. 16번씩을 만족하려면은 오메가가 펑션 오브 xi일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게 엘지브레클리 이퀴벌런트 하려면은 ai가 펑션 오브 xi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를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 이 아이의 이 아이 1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조건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 얘가 0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라는 0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언바이즈드 지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클레임이 뭐냐면은 regression weight in 15 can be obtained by minimizing subtle 16. 이제 이 형태로
이 15으로 나타나는 이 얘가 어떻게도 이해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코베넷 밸런스 컨스트레인트죠. 16번씩이 여기 있죠. 이거. 예. 이거 푸는 방법은 뭐 그전처럼 똑같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라그랑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써서 그 미니마이즈, 이제 보통 여기 2분의 1을 해주죠. 1i 마이너스 ti 1i 제곱 vi 플러스 람다. 이제 이 16번식이 이게 벡터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벡터이기 때문에 이 람다도 벡터가 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1i ai xi 마이너스 x바 n,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얘를 오메가와 람다의 함수를 보고서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오메가 i q 이퀄 0를 풀고, 그 다음에 람다 q 이퀄 0를 놓고 풀면, 이제 첫 번째 거를 풀면 첫 번째 식 1이라고 한다면 1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뭐 이건 오메가 i예요. 파티클러 i.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ai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오메가 i 마이너스 ti vi 이렇게 되고, 플러스 람다 프라임 ai xi,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퀄 0으로 되고, 따라서 이제 ai의 a 없어지고, 그 다음에 ti 또 마이너스 di는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 xi 그다음에 디바이드 바이 vi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람다를 어떻게 구합니까? 람다를 이제 식 2에서 구하는 거. 식 2로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컨스트레인트, 이 16번 컨스트레인트의 이 오메가 얘를 3이라고 한다면 3을 16번씩 컨스트레인트에다가 넣고 람다에서 풀어주죠. 예, 풀어주면은 람다 값이 구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요게 됩니다. 예, 얘가 결국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지금 바이어스 코렉션을 하는 방법이 어, 바깥에서 이렇게 바이어스를 빼줬죠, 그죠? 바이어스를 추정해서 빼주는 형태로 했는데, 바이어스를 추정해서 빼주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프레딕션 이스티메이터가 이렇게 되고요. 프레딕션 이스티메이터가 이렇게 되고, 걔가 바이어스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어스 코렉션 텀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원래는 AIPW 이스티메이터에서는 이거를 다 이렇게 더해줬지 않았습니까? 얘를 더해주고 얘를 더해줬는데,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얘들이 0이면 결국 뭐냐면 바이어스 코렉션을 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 요두 가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어스 코렉션 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결국 이 지금 베타 1이라는 것은, 베타 1 해시라는 것은
이걸 이런 노멀 이퀘이션의 솔루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베타 헷 1이 만족하는 식이에요. 이미 만족하는 식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만족하는 식이 지금 이 식이 17번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요 부분은 요 레지듀얼 파트는 사실 똑같은데 이 바깥에서 곱해지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레지듀얼이고 바깥에서 곱해지는 게 얘는 1 오브 파이고 파이 i 해시고 얘는 xi 디바이드 바이 vi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얘 xi가 이 컴포넌트가 이 벡터 중에서 어느 한 컴포넌트가 이거이면은 vi 서로 지워지고 1 오브 파이 i 해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 그러니까 v xi들로 만들어지는 컬럼 스페이스에 이 vi 디바이드 바이 파이 i 햇으로 이루어지는 벡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7번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프리딕션 이스티메이터가 이 프리딕션 이스티메이터 모델로부터 디라이브된 프리딕션 이스티메이터 자체가 더블리 로버스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지금 듀얼러티가 있잖아요. 무슨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듀얼러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리그레션 프리딕션이라는 것이 리그레션 프리딕션으로 표현되는 이 이스티메이터, 리그레션 프리딕션 이스티메이터가 일종의 웨이티드 이스티메이터로 표현될 수 있고 그 웨이트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솔루션으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솔루션으로 풀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리그레션 프리딕션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솔루션으로 듀얼리 리프레젠트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왜냐하면은 원래 리스트 스퀘어로 나타나는 그 얻어지는 파이널 웨이트는 결국 그 웨이트가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것의 솔루션으로 되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거는 윅 3였나? 윅 3의 리그레션 웨이트에 대해서 리그레션 웨이트를 얘기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파이 i 해트를 사용을 해서 바이어스를 커렉션하는 문제. 그때는 윅3에서는 익스페리먼트였으니까 사실은 뭐 그 바이어스 커렉션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랜덤 샘플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여기서는 지금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어스 커렉션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에 파이 i vi 디바이드 바이 파이 i 해트가 컬럼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컨스트레인트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코베릿 밸런싱 플러스 요거는 이제 결국 그 바이어스를 얘는 뭐냐면은 코베릿 밸런싱은 아웃컴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컨스트레인트죠. 아웃컴 모델로부터 포텐셜 아웃컴 모델로부터 얻어지는 컨스트레인트죠. 왜냐하면 그 아웃컴 모델이 지금 어떤 모델이냐면 이 모델 아닙니까? 이 모델. 리그레션 모델이니까 리그레션 모델에 나오는 그 코베리트를 컨트롤 해줌으로써 왜 컨트롤 해주는 게 왜 중요하죠? 리그레션 모델을 코베리트를 컨트롤 해주는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이 클레임이 뭐냐면은 코베리트 밸런싱을 만족하는 것이 언바이즈한 것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코베리트 밸런싱을 만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웨이트를 찾는 것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오메가는 n개의 미지수고 어, 지금 컨스트레인트는 p개잖아요. p. 그러니까 n개의 미지수와 p개의 컨스트레인트 방정식. 근데 n이 p보다 커. 그죠? 그럼 뭐예요? 그 미지수의 개수보다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컨스트레인트 주어 제한 조건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유니크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거예요. 솔루션이 인피니트 메인 솔루션은 그런 거를 이제 어 저스트 아이덴 아니죠. 언더 아이덴티파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계산 경제에서는. 그래서 언더 아이덴티파이드 프로블럼인데 그것을 이제 유니클리 디터마인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클리 디터마인 하기 위해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주는데 그냥 이거를 해주면 그냥 여기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냥 리스트 스퀘어 식으로 AI 오메가 1 i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만 쓰면 이거를 그냥 미니마이즈 이거 subject to constraint 16번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리그레션 인스티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리그레션 모델 베이스드 리그레션 프릭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더블리 로버스트 하진 않죠. 왜냐하면 프로페스코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프로페스코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프로페스 스코어로부터 얻어진 웨이트와의 디스턴스잖아요. 이게 지금 일종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거 아닙니까? VI는 뭐 빼고 VI는 뭐냐면은 모델 베리언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VI가 왜 필요하냐면 요게 지금 VI가 커지면 웨이트가 그 YI에 해당되는 웨이트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YI에 대한 웨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웨이트가 뭐 네거티브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 VI를 가지고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자 지금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듀얼 프로블럼으로 놓고 이제 웨이트를 찾는 문제로 생각할 때 이제 코베리 밸런스 컨스트레인트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이제 모델에서 나온 거고 아웃컴 모델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PS 모델에서 나오는 파이 아이 해트를 그죠? PS 모델에서 나오는 파이 아이 해트를 반영을 하고 싶은데 반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디스턴스 개념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처럼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보통 이게 그 샘플링에서는 데빌 앤 산달이라는 자사 2000이 아니라 뭐야 자사 1992년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샘플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에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널리 끼겨 넣는 거예요. 인터널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되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넣어주는 방법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어스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어나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스트레인트를 하나는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 넣어주는 방법이 장점이 있습니다. 예. 뭐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을 썼나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the final weight 어,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8장에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뒷부분에 뭐 리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8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8장 8장이 아니라 윅 8, 8주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리그레션 좀 전에 했던 IBC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토픽들,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 셀렉션, 뭐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할 때 베리어블을 뭐 어떤 걸 넣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어드밴스드 토픽이고요. 자, 아까 했던 모양이랑 같은 모양인데 이제 아예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분리를 시켜줌으로써 이제 그 요 인터셉트 텀이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통 많이 해주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거 x는 민 어저스를 해주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셉트들의 차이가 에버리지 트리트먼트가 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포텐셜 아웃컴 모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 파플레이션 모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얘를 관측을 못하고 우리는 뭐만 관측하냐면 샘플에서는 이제 그 옵저베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식과 2번식이 모델이고 3번식은 이 observational process인 거예요. 그죠? observation process니까 얘랑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observed 데이터 모델이 나오겠죠.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쉽게 디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음,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그냥 리그레션 모델로 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y를 왜냐면 yi는 관측이 되는 거니까 yi를 인터셉트와 ai와 xi와 ai xi로 만들어지는 그 설명 변수를 그러니까 이 얘들을 설명 변수를 놓고 핏을 그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 ai의 코에피션트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미니멈 컨디션이 뭐냐면은 이거죠. 여기서 얻어지는 이 EI의 기대값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0이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OLS 이스티메이터가 컨시스턴트할 언바이즈드할 조건이니까 요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이제 친절하게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죠? 여기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건 정이고요. 두 번째 이퀄러티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제 스트롱 이그노러블 때문에 이 그죠? 얘가 뭐냐면 얘가 y 원래는 yi 1 마이너스 뭐 파라미터 xi 프라임 베타 1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x가 기본일 때는 어차피 얘는 상수이고 그러면 이제 얘 파트가 뭐냐면 얘 파트의 랜덤 컨디셔널 a 파트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나가버리죠. 그게 이제 스트롱 이그너티고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것은 모형 1번 모형이 이거죠. 이 EI의 조건이 X의 컨디션이 됐을 때 0이잖아요. 기대값이. 그래서 이거는 1번식 얘가 0이 되는 건 2번식. 그렇게 돼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OLS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그레션 Y를 여기에 이제 리그레션 돌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I 코에피션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는 타우에 대해서 언바이즈드 하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어스쟰션이 깔려 있는 거냐면은 potential outcome model is correctly specified. 그죠? 그러니까 이 1번과 1번, 2번식 모델이 맞아야지 3번이 맞는 거예요. 3번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가정으로 깔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형이 틀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더블 로버스티니스를 원하는 더블 로버스티를 해주면 하길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프로텍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4번, 5번식을 만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웨이티드 리그레션 어프로치. 무슨 얘기냐면 아예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를 그 웨이트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타들을 이 뮤한 이 파라미터를 웨이티드 리그레션을 써서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그멘티드 모델 어프로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그멘티드 모델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이 코베렉트에 원래 코베렉트에 추가적으로 코베렉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걸 넣어주면 얘가
이제 미분해주면 얘의 코에피션트가 그 노멀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의 솔루션은 4번식을 만족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것을 미니마이즈하는 것의 솔루션은 5번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뭐 웨이티드 리그레션 어프로치 쓰는 건 상식적인데 오그멘티드 모델 어프로치는 좀 새로운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찰을 해보면 이제 결국 뭐냐면 포텐셜 아웃컴 모델을 우리가 더 확장시켰죠.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이 포텐셜 아웃컴 모델은 원래 모델은 1과 2였잖아요. 그죠? 1 and 2. 우리가 원래 모델 1과 2로 표현되는 이 원래 모델,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모델과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맞냐, 이 모델이 맞냐, 뭐 이 모델이 맞으면 이 모델이 틀리고 그렇지 않아요. 1번, 2번식 모델이 맞으면 이 모델도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는 감마 1과 감마 0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그멘티드 모델은 그러니까 지금 얘를 리듀스 리듀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오그멘티드 모델이 있으면 오그멘티드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을 포함합니다. 더 넓은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오그멘테이션을 넣어줌으로써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오그멘트 코베리티를 넣어줌으로써 어떤 프로텍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저버 데이터 모델이 여기서 이렇게 얻어질 테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얘가 왜 얘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그럼 이게 프레딕션 이스티메이터잖아요. 그런데 프레딕션 이스티메이터에서 감마 1 때문에 이 노멀 이퀘이션 중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멀 이퀘이션 이걸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0을 더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0. 그렇죠? 더하기 0을 해놓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형태가 뭐냐면은 이거 형태가 이미 더블리 로버스트 형태가 되죠. 그렇죠? 요 프리딕션 해주고 여기 레지듀얼 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그멘트 그 웨이트 넣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그멘테이션 지금 얘기는 오그멘티드 모델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오그멘티드 모델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오그멘티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아무거나 오그멘테이션 해서는 안 되고 그죠? 얘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넣어주면 그게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노멀 이퀘이션이 만족하기 때문에 예쁘게 이런 형태가 더블 로버스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자세히 이제 더 디스커스하고 고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포텐셜 아웃컴 모델이 코렉트.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델이 코렉트 하면 뭐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얘를 괜히 추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괜히 추정했어요. 필요 없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대신 어쨌든 이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잖아요. 파라미터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마 1 햇은 0으로 가겠지. 확률적으로. 그죠? 감마 0 햇도 0으로 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마 햇 1은 converge to 0 in probability.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그 코렉트 모델에 대해서 컨시스턴트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 프리딕션이 그죠? 이게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이 프리딕션이 트루 모델에 대해서 잘 맞추는 거죠. 그 다만 0인데 그죠? 0이라고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0이 아닌 something close to zero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시니까 랜덤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분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0으로 컨버지 하니까 바이어스 문제는 사라지는데 0인 거를 0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해서 걔는 이제
t-테스트라면 0으로 가겠죠. 예. 하지만 샘플이 커지면.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은 뭐냐면은 분산 증가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형적인 표현은 뭐냐면 additional price we pay. 그렇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더블 로버스트니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분산의 증가라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모델이 맞는 경우고, 자, 그럼 모델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모델이 틀리면 그러면 뭐냐면 이게 더블리 로브스트이기 때문에 트루 아웃컴 모델은 틀렸으니까 적어도 프로펜시스코 모델은 맞다는 얘기를 지금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더블리 로버스트 얘기 컨텍스트에서는 더블리 로버스트라는 것은 아웃컴 리그레션 모델 아니면 프로펜시스코 모델 둘 중에 하나는 맞다라는 걸 하는데 지금 아웃컴 리그레션 모델이 있고 프로펜시스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이 맞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케이스 1이고 케이스 1에 대해서는 이미 했고 여기 케이스 1.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케이스 2는 모델이 틀린 경우. 그죠? 얘가 케이스 2는 모델이 틀린 경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PS 모델이 맞는 경우에. 여기 케이스 2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 디스커스하는 모델은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는 PS 모델 하에서의 베리언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 PS 모델 하에서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계산이 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산이 지금 그러면 뭐냐면 이제 여기서 PS 모델 지금 여기서 얘가 낀 거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포텐셜 그러니까 지금 이 오그멘티드 모델을 안 썼으면 오그멘티드 모델을 안 썼으면은 얘가 0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얘를 무시하고 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텀이 더 들어가줘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도움이 되죠. 왜? 트루 모델이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리니어 모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나리니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리니어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져서 분산을 조금 더 줄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게 지금 additional covert는 it can be useful in reducing the second term of the asymptotic variance.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어쨌든 변수를 설명 변수를 추가해주면 설명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유일하게 언제냐면은 리듀스드 모델이 추루인 경우. 그죠? 리듀스 모델이 추루인 경우에는 추가 변수를 넣어주면은 분산을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리듀스 모델이 추루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는 넣는 게 세이프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얘를 이제 넣어주는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리어블 셀렉션 넘어갑니다. 베리어블 셀렉션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거를 알고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런 현상은 많은 경우에 생겨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변수를 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자료 같은 게 있다고 해봐요. 코베레티에. 그러면 그게 막 몇만 개 막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설명문서로 샘플 사이즈는 5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설명문서로 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어쨌든 설명문서 변수 선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음 같은 뉴스, 복음 같은 소식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6번을 만족을 하면 6번을 만족한다는 얘기 뭐예요? 리듀스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리듀스드 모델. 우리가 Y에 대해서 YA의 포텐셜 아웃컴에 대한 리듀스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래 미싱 앤 랜덤이 만족하는 경우에 그 리듀스드 모델에 대해서 미싱 앤 랜덤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리듀스드 MAL 이거는 그냥 MAL이죠, 그죠? 또는 스트롱 MAR 또는 스트롱 이그노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러빌러티라고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거는 리듀스드 모델 하에서의 스트롱 이그노러빌리티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친절하게 증명을 다 적었습니다. 자, 보시면 7번을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7번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왼쪽 거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왼쪽 거를 베이지 정리를 위해 써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는 베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게 스트롱 MAL이기 때문에 이 Y 디펜던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날아가서 여기 그 분자 분모 똑같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Y가 날아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가정이 다 사용돼야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사라지죠. 왜? 이게 리듀스드 모델 어셈션이잖아요. 6 리듀스드 모델 어셈션 그죠? 그러니까 리듀스드 모델 어셈션에 의해서 세 번째 이퀄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놓고 보는 거예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얘는 인테그럴 한 것 자체 이 인테그럴 한 것 자체는 뭐냐면 x2에서 인테그럴을 해서 x2를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x2를 다 날려버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냥 펑션 오브 x1이에요. 그렇죠? 펑션 오브 x1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이 그 오리지널 파이 x에 대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얘가 얘가 원래는 뭐였냐면 파이 x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이 x 또는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x1, x2 구분했으니까 파이 x1, x2겠죠. 그럼 파이 x1 그러니까 얘를 파이 x1, x2 기분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얘를 다시 이 마지막 식을 적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놓고 보니까 이 파이 x는 이 인테그랄하고 상관없는 애예요. 그렇죠? 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바깥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는 게 뭐냐면 얘잖아요. 얘는 덴서티를 그냥 인테그레이트 아웃한 거니까 1이에요. 1. 그리고 파이 tilde x는 파이 tilde x끼리 지워지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거였고. 증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셈션 6는 리듀스드 모델 어셈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지금 이 렘마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strong reduced if the reduced model holds for the potential outcome then strong ignorability holds conditional on the covariance for the reduced model. 그렇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렘마 1이 이제 설명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리듀스 모델이 맞다면은 리듀스 모델 하에서는 X2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록 이게 이제 흥미로운. 비록 이 X2가 이 파이 그러니까 A 이퀄 1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있어. 예. 설명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y랑 전혀 상관없는 x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쇼트 리드 앤 에스테피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뭐냐면은 the inclusion of cooperative that impact exposure. exposure라는 얘기는 A를 얘기하는 거고요. A treatment, exposure to the treat, 예, not the outcome. outcome은 Y를 얘기해요. YA, potential outcome. 그래서 뭐냐면은 A의 임팩트를 주지만 A에는 영향을 주지만 YA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코베리트를 그러한 X를 그죠? 그런 X 여기서 X2 같은 거 그런 X를 모델에 집어넣는 것은 can inflate standard errors without improving bias.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스탠다드 에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어, improving bias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컨트롤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While the inclusion of correlate associated with the outcome, but unrelated to exposure.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Y outcome 물론 둘 다 Y에도 영향 미치고 A에도 영향 미치는 그런 거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요. 당연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A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YA는 설명이 되는 그런 것 X도 넣어주면 좋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좀 더 포멀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을 한 게 이 티어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이 Y Y1A 뮤1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타우 똑같은 거니까 뮤1에 대한 걸로만 조금 증명 마치려고 해요. 뭐냐면 뮤1에 대한 추정 이스티메이터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 하나는 파이 A, 파이 X. 그러니까 오리지널 X를 다 쓴 거. 그다음에 뭐냐면 파이 틸다 X1. 두 가지를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파이 틸다는 파이를 기대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통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스무디드 PS 스코어 프로페 스코어 펑션이라고 하. 이거는 오리지널 그죠? 그냥 이건 오리지널 PS 스코어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PS 펑션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거니까 스무딩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렘마1의 조건이 뭐냐면 어셈션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죠. 리더스드 모델이 성립하고 스트롱 이그노러비티가 오리지널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경우 그 조건 하에서는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S가 붙은 게 이 스무디드 IPW 이스티메이터가 있고 그냥 오리지널 PS 스코어를 사용한 IPW 이스티메이터가 있는 둘다 언바이즈돼요. 예, 둘 다. 첫 번째 결론이 둘 다 언바이즈. 그렇겠죠. 두 번째가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스무딩 하는 것을 쓰는 게 더 좋다. 분산 측면에서. 왜 그러냐? 그거를 조금 더 리거러스하게 증명을 이제 보여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어, 보여드리자면 미화는 이렇게 돼. 샘플 민, 파플레이션 민이죠. 실제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디컴포즈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오토고널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컨디셔널리 요 두 번째 텀이 컨디셔널리 이퀄 투 지로고 얘는 이 컨디셔널리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코베런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분산이 결국 이렇게 되고요. 요 분산은 결국 A만 랜덤이니까 뭐 보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AI 마이너스 파이 I 마이너스 1 YI니까 이거니까 A에 대해서 분산을 취해주는 거예요. A에 대해서 분산을 취해주면 이거 얘들은 상수니까 다 제곱이 되고 그러면 A에 대해서 분산해주면 A는 배로니까 파이 A의 분산은 파이 곱하기 1 그죠? 파이 I 1 빼기 파이 I를 파이 I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얘도 똑같은 식으로 이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얘랑 1 오버 파이 x랑 1 오버 파이 틸다 x의 그 기대값이 어떤 게 더 큰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 그걸 비교하는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이제 그 젠센스 이너퀄리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젠센스 이너퀄리티 이게 지금 일종의 이게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펑션이기 때문에 컨벡스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젠센스 이너퀄리티가 두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평균의 기대값이 아두두 얘가 이거 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요, 요, 이 값은 뭐냐면은 평균을 이벨루에이트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젠센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 근데 얘는 이제 y 파이 틸다니까.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어,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도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증명을 해봤는데 증명하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증명한 페이퍼는 못 찾은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혹시라도 뭐 이걸 듣는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중에서 음, 혹시 이 결과가 어디 퍼블리시가 어디 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제가 이제 빨리 논문 써야죠. 자, IPW 난파라메트릭 IPW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베리어블 슬래시 끝났고요.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이 이게 지금 이게 델타가 아니라 이겁니다. A 이게 A 예, 노테이션. 자, 이제 이 파이 x를 난파라메트릭하게 이제 추정하고 싶은 실제로는 어떤 모형을 써서 이제 하는 거는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난파라메트릭을 쓰고 싶은. 그러면 이제 가장 뭐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커널 같은 거 쓰는 방법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뭐 요즘은 뭐 다른 방법도 많지만 일단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커널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커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여기 여기는 좀 뭐 그 통계학 대학원 다니시는 분 아니면 사실은 뭐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결국 로컬하게 웨이트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컬하게 어떤 요 포인트에서 어떤 주어진 포인트에서 나머지 그이 주어진 X에서 이 샘플들 간의 일종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좀 약간 인버슬리죠. 가까우면 웨이트를 많이 주고 멀면은 웨이트를 적게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널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우시안 커널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커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리 웨이트를 이제 해서 로컬리 에버리지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커널 가지고서 쓰는 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거를 뭐 나다라의 왓슨 커널 이스티메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난파라메트릭 이스티메이터는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H는 밴드위스거든요. 밴드위스는 그 이제
그 윈도우를 로컬로 이렇게 에버지를 할 때 내가 얼마까지 로컬로 삼겠느냐는 거예요. 이웃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H가 크면 이웃이 넓어지는 거예요. H가 적으면 이웃이 적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바이어스 측면에서는 H를 적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적게 잡으면은 이제 그 비헤이비어를 로컬리 잡는 거니까 아주 그 촘촘하게 잡는 거니까. 다만 너무 윈도우를 적게 잡으면 샘플이 그 안에 있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그래서 이게 H가 증가하면 분산은 줄어드는데 바이어스가 증가하고 H 반대로 이제 H를 좁혀주면 바이어스는 줄어드는데 분산은 어, 늘어나고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밸런스 그러면 민스퀘어 에러는 결국 민스퀘어 에러라는 것은 이제 바이어스 제곱이고 베리언스일 테니까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H를 잡는 방법은 결국 바이어스를 제곱하면 H 포승이 오더가 베리언스랑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놓고 얘를 풀면 결국 H는 n의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어, n의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바운드가 베리언스가 이제 언바이즈드 그러면 이제 1 over n 바운드인데 난 파라메트릭 때는 이 1 over n 바운드를 어치브할 수가 없어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래서 이제 난파라메트릭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페이하는 거죠. 슬로우 컨버전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뭐 스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론을 많이 이제 정립해 놨습니다. 통계학에서는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에서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 리니어 모델, 아니, 쿼드레틱 모델이 있죠. 쿼드레틱 모델을 하고 이제 R 패키지로서 밴드위스를 0.1, 0.5, 3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한번 핏을 해봤어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이 1이니까 0.1, 빨간색이 밴드 H가 0.1, 이 그린이 0.5, 얘가 3.0. 응? 그래서 밴디스를 너무 키우면 전혀 이 캐치를 못하죠. 분산은 적지만. 근데 이제 이 H를 작게 잡으니까 뭐예요? 이 비헤이비어는 잘 잡는 것 같은데 너무 이 값이 튀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노이즈를 시그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잡는 음, 거를 이제 중요한데 뭐 우리 이 코젤 문제에서는 결국 그거를 난파라메틱 이스티메이트를 써가지고 IPW 이스티메이트를 쓰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어, 그 어떤 밴드위스를 잘 잡으면은 이게 옵티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 어떤 어시스마틱 노멀러티가 어치브 된다는 게 이제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뭐 계량 경제 이게 이코노메트릭한가 실린 페이퍼인데 이제 어,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로컬리는 루트 앤 컨시스턴시가 성립하지 않는데 unlike the usual unstatic non-parametric regression, root and consistency is established. 뭐냐면 로컬리는 루트 앤 컨시스턴트 하지가 않아요. 난파라메트릭은. 하지만 somehow 이게 에버리지 아웃이 돼가지고 그 노이즈가 서로 캔슬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스티메이션 에러 파트가 서로 캔슬이 돼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앤 컨시스턴시만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efficient APW 이스티메이터를 구현을 하는 거죠. 한다는 게 이제 이 티어리의 놀라운 장점. 다만 단점은 뭐냐면 어, 예. 단점은 뭐냐면 이 밴드위스를 잘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밴드위스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밴드위스를 잘 어떤 레이트를 잘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내가 사용한 밴드위스가
이러한 루트 앤 컨시스턴시를 만족하는 밴드위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허무하죠. 예. 예. 이론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그 내 이론에 맞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말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난파라메틱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파트는 이제 요거 IPW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난파라메틱 리그레션을 해도 마찬가지 또 예쁜 결과가 나와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밴드위스를 잘 맞추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런 자체로서 또 아름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디바이스드 더블 머신 러닝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방법론인데 뭐냐면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예쁘지만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X가 하이 디멘셔널이 그러니까 X가 이 커널이나 이런 거는 그 로우 디멘셔널에서 잘 로우 디멘전에 어느 정도 워킹하는데 이게 조금 변수 이게 디멘전이 뭐 한 10 이렇게 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것들 그 랜덤 포리스트나 이런 뭐 그래서 이제 랜덤 포리스트나 뭐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방법들 딥러닝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어트랙티브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티어리가 디벨롭하기가 또 어렵고요. 왜냐하면 튜닝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튜닝 파라미터가 H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는 튜닝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고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맞는 거를 이론적으로 풀기가 어렵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밴디스를 잘 찾는 걸 문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게 체르노즈코프라는 분이 또 이 MIT에 있는 그 걔랑 MIT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인데 이런 게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똑똑하죠. 그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이 방법론이 이제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어, 뭐냐면 이제 이런 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뭐 그냥 any machine learning 테크닉 같은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를 가만히 보면 얘를 이제 둘로 쪼개서 이게 둘로 쪼개면 얘는 이제 그 오리지널 파트고 얘는 어떻게 보면 이스티메이션 에러 파트잖아요. 그러면 얘는 노말로 가요. 그러니까 루트 앤 컨시스턴시가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얘는 파라메트릭일 때는 또 파라메트릭 모델이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또 오케이. 근데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이 맞다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을 쓰는 건데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을 쓰면은 얘는 얘의 오더가 n의 마이너스 알파 정도 돼요. 이렇게. 근데 알파가 이제 어 이게 파라메트릭일 때는 n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그래서 예쁘게 나가는데 난파라메일 때는 이게 2분의 1보다 커.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4분의 1. n은 4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어, n의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옵스. 계산을 해보면 n의 4분의 1이. 그럼 뭐냐면 n이 커지면 이거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n을 키우면 얘는 n이 아무리 커지면 얘는 전기분포로 예쁘게 가는데 얘는 뭐냐면 계속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스티메이션 에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본질 그것에서 이렇게 중요한 컨셉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예.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레귤러라이제이션 바이어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남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명명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션 멋지죠 이름도. 그래서 레귤레이션 바이어스 due to slow convergence of the non-parametric regression estimate. 그러면 이 레귤레이션 바이어스 일단 병을 명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약도 처방한 거예요. 그 약이 뭐냐? 노이만 오스오골라리티를 하면 된다.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레귤러라이제이션 바이어스라는 어떤 병이 있고 그 병에 대한 약은 노이만 오스오골라이제이션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노이만 오스오골라이제이션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뭐냐? 그건 뭐냐면 노이시스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펙트를 네글리저블하게 만드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해야 돼. 근데 이 경우 에버리지 그 코전 인퍼런스 컨텍스트에서는 이 AIPW 이스티메이터의 형태가 이미 노이만 오르고놀라를 만족을 해요. 아까 그 윅 세븐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어, 얘를 노이즈 스파라니까 얘를 그 펑션인데 원래는 펑션인데 그 펑션을 파라미터로 보는 거예요. 인피니트 디멘전을 파라미터로 보면 그 인피니트 디멘전 파라미터에 대해서 컨셉션리 이게 원래는 이게 무슨 미분을 한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뭔가 도대체 뭔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피니트 디멘전al 파라미터인데 이걸 미분하는 게 뭐 어떻게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 가토 델레버티브를 가지고서 이제 이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어드밴스드니까 그냥 컨셉슈얼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M 햇의 이펙트를 없애주는 것은 결국 M 햇을 만드는 그 펑션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후 그 미분 그것의 기대값이 0이 됨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여기 이 펑션이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쿼드레틱이면 쿼드레틱 뭐 리니어면 리니어 간에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어떤 M 다트가 될 거 아니에요. M 닷 X라고 합시다. 그 M.X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까 이게 그렇죠? 미분을 해주면 그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주면 얘의 기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애의 기대값이 1이기 때문에 서로 M.이 캔슬이 돼요. 이제 M.X가 캔슬이 돼요. 그래서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M 햇을 추정하는 것의 이펙트가 상쇄되는 거예요, 서로. 예. 얘가 어버드로 만약에 얘가 오버 이스티메이션 했으면 얘도 같이 오버 이스티메이션 되는데 어차피 오버 빼기 오버 돼 가지고 꽝 이렇게 0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또 뭐라고도 이름을 붙이냐면 디바이스드 이스티메이터라고.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드 더블 머신 러닝에서 요 명칭이 머신 러닝을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엠햇처럼 난파라메트릭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디바이스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노이만 어스고널티를 만족하도록 이런 트랜스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디바이즈를 한 후에 다시 이제 디바이즈된 바이어스 코렉트된 이스티메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는 어차피 이 노이시스 파라미터를 이스티메이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노말로 갑니다. 예쁘게 이제 어떤 노말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문제인데 이 두 번째 파트가 얘가 파라메트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MS이 파라메트릭이면 얘가 이제 0으로 갈 테고 얘가 0으로 갈 테고 얘 자체는 기대값이 0인 노말 그러니까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M 햇과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두 텀이 서로 독립이 왜냐하면 이 M 햇을 했을 때 이미
데이터를 사용을 했거든. 그래서 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코렐레이션이 생겨서 얘가 기대값이 0이 되는 것에 방해를 줘요. 이 기대값이 0이 되는 것에 방해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방해되는 그 요소를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그 병명을. 그거를 오버피팅 바이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럼 그 오버피팅 바이어스라는 병에 대한 처방은 뭐냐? 샘플 스플릿. 스플릿 더 샘플. 뭐냐면 지금 이 더블 유즈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M도 추정하고 세타도 추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파라미터 인터널스 추정하는데 같은 데이터를 써서 섞어서 하니까 그게 서로 믹스가 돼서 방해를 주는 거니까 그거를 그럼 분리하자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샘플을 랜덤하게 둘로 쪼개. 예를 들자면 쪼개서 이제 그 S1을 가지고서는 세타를 추정하는 데 사용돼.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애들은 이 I들은 이 XI, YI, AI들은 다 I가 S1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M 햇을 할 때는 슈퍼스크립트가 2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난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을 러닝을 할 때는 S2에 있는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해서 집어넣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애랑 얘랑 독립인 거예요. 서로 방해를 안 해. 그러니까 쿨한 거죠. 관계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제 서로 각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S1을 이제 여기서는 S2가 트레이닝 셋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S1이 트레이닝 셋이 되고 이제 S1 서로 이제 역할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반밖에 안 썼으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는 추정량의 이피션시가 떨어질 테니까 그거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파이널 이스티메이터라고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모티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실제로는 파이 x를 또 모르니까 실제로는 이 추정량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쓸 수 없고 파이 x 역시 머신러닝 방법으로 또 추정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노이시스 파라미터는 파이 x랑 파이 x랑 mx, 파이 x, m1x, m0x 애들이 다 노이시스 파라미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타가 일단 세타에서는 m0x를 할 필요 없구나. 세타가 지금 세타가 이미 뮤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얘들을 다 난파라메트릭하게 이게 뭐야 지금 파이죠 파이. 그래서 파이가 있고 파이를 추정하고 m을 추정하는데 S1에서 이벨리에이터 마찬가지로 S2에서는 M1과 파이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사용하면 걔가 파이널 이스티메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띠어리는 뭐 이제 페이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상당히 좀 어드밴스된 토픽이라서 그냥 아이디어만 소개하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끝났네요. 예, 저는 모자랄 줄 알고 서둘렀는데, 예, 그래서 진도는 다 끝났고요. 원래는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할 여력이 지금 없어서 이제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어, 이제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일단 그러면 이건 녹음은 끄도록 하고요.